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청약일에 유리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장 유리한 증권사요.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면 될까요? 네, 간단하죠. 내가 청약할 수량 기준, 균등과 비례배정 수량을 더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제 커뮤니티 시간대별 경쟁률 표를 활용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 그 활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굳이 제 표를 참고하지 않고 실시간 경쟁률 방송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우선 제 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약일에 이런 형식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서 노란색 쳐둔 부분만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증권사별 균등 배정 주식 수와 비례 경쟁률.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증권사를 한번 골라볼게요. 내가 가진 돈이 1억 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표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자금으로도 청약할 수 있는 수량에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증권사별로.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죠. 청약 단위가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요. 아직 모르는 분들은 위에 나오는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금 1억을 가지고 청약할 수 있는 수량을 증권사별로 적어뒀어요. 그랬더니 신영증권만 65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증권사는 다 똑같이 동일하게 600주까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약 단위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이번에는 2억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표를 보시면 KB, 신한, 신영은 13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신 하나는 1000주까지만 가능해요. 네, 300주 차이면 꽤 큰 거죠. 이렇게 증권사별 청약 단위에 따라서 같은 자금을 가지고도 청약할 수 있는 수량의 차이가 발생하니까요. 우선 비교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표를 작성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약 단위표 다시 첨부해 둘게요. KB증권 있고요. 대신, 신한, 미래, 신영, 그리고 하나, 하이까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하나금융투자의 청약 단위표를 잘못 기재해뒀습니다. 죄송해요. 여기서 다시 제대로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최종 청약 전략을 세울 때 첫 번째로 할 일. 내가 가진 자금 내에서 각 증권사별 청약 가능한 수량 적어두기.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옆에 균등 칸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너무 쉬워요. 실시간 현황표를 보고 증권사별로 계산된 균등 배정 수량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에서 요 네모친 부분, 요거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비례 칸은 직접 계산이 조금 필요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청약할 수량 나누기 각 증권사별 비례 경쟁률. 계산기를 일일이 다 두드리면 귀찮으니까 엑셀로 수식을 만드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고요. 아니면 하나씩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비례 경쟁률도 제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권사별로 다르니까 잘 체크하고 나누기 계산해주세요. 자, 정리하면 두 번째 할 일은 증권사별 균등과 비례 수량을 채워넣기. 균등은 표에 적힌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비례는 청약 수량 나누기, 비례 경쟁률 직접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을요. 시간대별로 계속 해주세요. 그렇게 조금 지켜보시다가 균등 플러스 비례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심플하게 균등만 참여하는 분들은요. 표에서 균등 배정 주식수 칸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죠. 사실 균등만 따로 참여하는 건 없어요. 10주만 청약해도 균등과 비례까지 참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균등만 참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10주만 청약을 했을 때는 비례 배정을 한 주도 못 받을 확률이 거의 100%니까 그냥 균등만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주만 청약하는 분들은 간단하게 표에서 균등배정 주식수 칸만 확인을 하시고 가장 많은 수량을 기록하고 있는 증권사에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근데 시간대별로 계속 변하니까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하겠다는 욕심은 조금 버려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청약 2일차 막판까지 이런 현황들을 다 체크하고 청약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감안해서 조금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최고의 선택을 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부리다가 청약에 아예 참여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적어도 3시 이전에는 마무리를 미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조금 일찍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비례 배정 시의 단수주 배정 방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546입을 적용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셋과 신영증권은 소수점이 높은 순서대로 배정을 합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그래도 원칙적으로 546입을 먼저 적용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옆에 특징 칸이에요. 대신과 신한은 0.6 미만을 칼같이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0.6 이상이 되어야 한 주 올림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증권사들은 그래도 0.6 미만임에도 이전에 배정된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0.6 이상으로 맞추면 모든 증권사에서 올림 적용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유 있게 0.7 이상으로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서 청약한다고 100% 무조건 한 주로 올림 배정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요. 546입의 활용 팁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비례 한 주를 받으려면 최종 예상 비례 경쟁률 곱하기 0.6이나 0.7, 비례 두 주는 곱하기 1.6이나 1.7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546입 적용 주식 수도 각 증권사별로 비례 10주까지는 계산을 해서 표로 제공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최종 비례 경쟁률을 예상하려면 청약 2일차 오후 2시까지는 그래도 지켜봐야 그 정확도를 좀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일찍 청약을 마치는 게 좋으니까 예상이 너무 늦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괜히 예상 경쟁률 틀리고 546입 계산 틀려서 돈 좀 아껴보려다가 한 주를 날리게 되면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가용자금 내에서 최대치로 청약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0.6 미만에도 올림 배정을 받는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소수점이 0.5, 0.4가 나오더라도 그냥 내 운을 한번 믿어보고 배정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받으면 좋은 거고 땡큐인 거고 못 받으면 그냥 당연한 거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내 자금을 최대한 다 활용한 결과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괜히 546입을 계산해서 돈은 조금 덜 쓰고 청약을 하기는 했는데 100주 차이, 200주 차이로 한 주를 못 받게 되면 너무너무 열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546입에 이번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고요. 유리한 증권사 선택을 조금이나마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표부터 만들고 청약 가능 수량부터 채워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약이 시작되면 커뮤니티 게시글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